안녕하세요, 이강훈입니다. 여기는 서울의 제2호 경전철이 된 신림선의 출발역이자 종착역인 관악산 서울대역입니다. 시민들이 전철역 입구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신림선이 개통한 지는 총 2주가 지났습니다. 과연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또 편안히 탑승하고 있는지 직접 저도 타보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출발! 출근 시간대 출발역 승강장은 다소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차량에 올라 카메라를 설치하고 종점인 여의도 색강역까지 모두 11개역을 달려보는데요. 두 번째 역부터 금방 승객이 늘더니 순식간에 발 디딜 틈이 없어집니다. 지금 제 뒤로 차내에 시민들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2호선과 환승이 되는 신림역을 지날 때 이 차내가 완전히 꽉 찬 상태가 됐는데요. 시민들의 몸이 좀 부딪힐 정도로 혼잡함이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이 정도면 일단 이용률 측면에서 흥행엔 성공했다고 봐야 할까요? 하루 이용객 수는 보통 보면 10만에서 11만, 많게는 13만까지 상하고 있고요. 당초 목표했던 13만보다는 조금 못 미치긴 하지만은 서남권, 서울 쪽의 대중교통은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서울의 첫 번째 경전철인 우이신설선이나 김포도시철도 경전철의 하루 이용객 수는 6만 명에서 7만 명 선. 신림선은 이보다는 훨씬 많은 수준인데 그렇다면 차내가 혼잡한 정도도 더욱 심한 수준일까요? 두 노선에 비해선 혼잡도는 오히려 낮은 편으로 비교적 여유가 있는 편인데요. 승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시간에도 사람이 완전히 밀착되는 콩나물 시루 상태까지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를 찾자면 다른 경전철보다 한 칸이 더 많은 대량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게 주목되는데요. 차량 한 칸의 폭과 길이는 우이신설선보다 작지만 칸수가 한량 더 있는 것이 공간의 여유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 거죠. 혼잡도는 그렇게 우이신설이나 김포 골드라인에서 느꼈던 것처럼 그 정도는 아니고요. 차가 좀 3량 1편승이긴 하지만은 일반 중형 전동차에 비해서 좀 작다 보니까 일반 승객분들이 느꼈을 때는 조금 더 혼잡하지 않나 그렇게 느꼈을 뿐이고요.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신림선 이용객이 점차 늘어나면 혼잡한 정도가 올라갈 것으로 승객들은 내다보고 있는데요. 근데 너무 조그매가지고 칸이 너무 조금밖에 없어서 앞으로 사람 많아지면 골드라인이나 이런 것처럼 사람 많을까 봐 그런 거 좀 걱정되긴 해요, 지금. 사람들이 잘 몰라서 이거 생긴 지 주변에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여의도에서 신림이나 이쪽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점점 많아질 것 같아서. 운영 수지를 생각하면 이용객이 더 늘어나야 맞지만 신림선만이라도 지옥철의 악명을 쓰지 않고 조금이나마 쾌적한 노선으로 유지되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서울 관악구 동작구 일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신림선은 지하철 127 9호선과 환승할 수 있어 경전철계의 황금 노선으로 떠올랐는데요. 서울시는 신림선 개통을 알리면서 그동안 여의도 색강역에서 관악산 서울대까지 약 35분 걸리던 것이 신림선으로 불과 16분에 주파할 수 있게 됐다고 홍보하고 나섰죠. 19분이 단축되는 효과인데 실제 이용객들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어디서 오시는지. 검영사거리 역에서 7호선에서 이제 보라매에서 갈아타가지고 오거든요. 원래는 이제 대림에서 2호선 이제 갈아타서 거기서 이제 신림역까지 가서 거기서 516번 타고 서울대학교로 들어갔는데 막히면은 1시간 10, 20분? 안 막히면 1시간? 이 정도인데 그냥 이제 지하철은 막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한 편차가 좀 작아진 것 같아요. 한 50분 정도? 원래는 염창에서 여의도 가가지고 여의도에서 버스로 환승해가지고 브라운병원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염창에서 버스 타고 바로 브라운병원에 갈 수 있었긴 했는데 그거는 차가 많이 막히고 버스 정차로 없어가지고 그 시간 많이 걸렸거든요. 근데 이거 생기고 나서부터는 한 20분? 출퇴근 시간 20분 정도 준 것 같아요. 등산하기 좋은 요즘 신림선을 타고 관악산을 찾는 등산객들도 이동 시간이 이전보다 크게 줄었다는 반응인데요. 평소에 관악산 많이 오셨어요? 네. 오시는데 시간 얼마 걸리셨어요? 많이 단축돼요. 저는 당산에서 2호선을 타고 와서 또 신림에서 또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면 1시간 이상 잡히는데 한 20분 정도는 더 단축되는 것 같아요. 네. 20, 30분. 일부 시민들의 의견을 들은 거지만 일단 신림선에 대한 종합적 평가는 대체로 후한 편입니다. 신림선 이용에 대해서 10점 만점에 몇 점 종합점수 주신다면?
이유가 있다면? 저는 이거 생기고 출퇴근 시간 단축돼서 제일 좋은데 마이너스 1.1 거는 너무 칸이 조그매가지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요. 그게 조금 불안해서 1.8. 그거 말고는 편안한 것 같아요. 10점 만점에 네. 종합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을 주실까요? 10점 만점에 뭐 한 8.5 정도? 이유가 있다면? 네, 냉방. 그 냉방이 1.5점인 건가요? 근데 냉방이 좀 크거든요. 네. 네, 아무래도 열차를 타는 데 있어서. 네. 다만 지금까지 가장 논란이 되고 이용객들의 민원도 접수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바로 차량이 주행 중 심하게 흔들거리는 현상. 차 내에서 내부 손잡이나 차량 이음새를 보면 차량이 계속 흔들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앉아있는 상태에서도 진동이 크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한 유튜버는 승차 후기 영상을 올리면서 최악의 승차감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차량이 흔들리는 원인을 찾자면 바로 고무차륜, 고무바퀴 시스템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는 신림선이 부산 지하철 4호선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도입한 신형 시스템이죠. 신림선은 굴곡이 매우 심한 도림천을 따라 건설되는데 급커브를 반복하며 일반 철로를 건설하기엔 한계가 있어 대신 커브 주행에 여유가 있는 고무바퀴 궤도가 선택됐죠. 주 고무바퀴 자체는 철제 바퀴보다 충격을 더 잘 흡수해서 주행에 안정감을 주지만 양옆에 보조로 달린 작은 안내륜과 레일 사이에서 진동이 발생한다는 설명인데요. 바로 이 안내륜하고 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그 안내 레일과 요 사이에 약 10mm 간격이 떨어져 있어서 주행 중에 좌우로 좀 흔들리는 요인은 바로 요것 때문에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코너 부분 들어갈 때 그 간격이 들어가면서 약간 흔들리는 어떤 부분이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차량 진동은 당장 개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결국 승객들이 적응을 해야 하는 일이 돼버렸네요. 신림선은 다행히 현재까지 별다른 큰 사고 없이 운행 중인데요. 다만 개통 후 출입문이 오작동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취재 중에 목격을 했는데요. 네, 지금 첫 번째 칸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서 두 번째 칸으로 시민들이 이동을 해서 모두 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직 기기 설비에 있어서 조금 더 어떤 보완이 좀 필요한 상황으로 좀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철도 운행 초기에 있을 만한 일로 크게 우려할 건 아니라는 설명이네요. 지금 현재의 모든 철도가 개통이 되자마자 시행착오라는 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큰 문제를 일으킨 것보다 사소한 고장이고, 또한 시스템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항상 차량에는 안전요원이 타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신림선 개통 지역이 그동안 얼마나 교통이 불편했는지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이용객들의 반가운 마음이 많이 공감됐어요. 다행히 기존의 경전철보다 한량이 더 많아 공간 여유가 확보됐지만 출퇴근길에 콩나물시루가 되는 날이 금방 오지 않을까 우려도 되네요. 어르신이나 장애인 이용객도 많이 보였는데 현재는 계단만 있는 곳에 에스컬레이터나 전동 리프트 시설을 꼼꼼히 설치할 필요성도 보였고요. 시종점인 색강역이 현재 9호선 일반 열차만 서는데 급행열차가 설 수 있다면 환승 이용에 더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신림선의 안정적 운영으로 서울의 제3호, 제4호 경전철 설계에 좋은 모델이 되길 바라면서 이상 기자강림이었습니다.